네, 그 헤드셋이 갑자기 전원이 나가가지고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랜드 함수인데요. 0부터 랜드 맥스까지의 정수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랜드 함수를 이야기할 때 수도 랜덤이다 라고 이렇게 또 랜덤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수도 랜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수도 랜덤인데요. 우리 랜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수인 거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값이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 랜덤을 할 때 0부터 2의 15승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15승 마이너스 1, 이 사이에서의 값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어떤 분포를 따르든지 간에 난수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난수값이 나왔을 때 자, 난수값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자연 현상을 이제 모의하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선택지 같은 경우를 아니면 뭐 추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난수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생각해보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 작성할 때 우리가 잘 만들었는지 이 자리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대로 우리가 구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난수값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값이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수도 랜덤이라고 합니다. 랜덤은 랜덤인데 이 랜덤 시드라고 하죠. 랜덤 시드 값을 주면 이 값이 고정되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수도 랜덤이고요. 이 함수를 쓸 때 이제 랜드라는 이렇게 쓰는데 srand 이런 함수를 씁니다. 이 srand가 랜덤 시드를 결정 지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의 패턴입니다. 이 사용자 정의 함수 패턴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쓸데없이 자세하게 좀 많이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보이드 함수, 매개 변수가 있는 보이드 함수,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 매개 변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정의했던 거 정의역과 공역 이렇게 있을 때 1대1 대응이었죠. 1대1 대응이 되게끔 함수가 되어 있는 거라서 이 패턴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함수,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하는 함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정의역은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공역도 이제 집합인데 이 집합은 뭐냐면 공집합이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내든 아니면은 인티저, 더블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없는 보이드 함수는 이제 함수 내부에서 뭔가 부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뭔가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동작을 수행을 하겠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함수 내에서 부가작용이 없으면 그냥 이제 화면 출력하지도 않고 그냥 실행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함수 호출의 의미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함수 호출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클럭에 따라 가지고 클럭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꼭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여러분들 일단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함수 내부에서 부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있는 보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매개 변수로 인자값을 넣어줘서 활용하는 함수가 되겠죠. 부가작용은 일으키긴 하지만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동작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다른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이 리턴 값이 없게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규먼트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넘겨줘야 될 때 활용을 합니다. 자, 매개 변수가 없지만 리턴 값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함수 내부에서 입력을 받고 이를 반환하는 케이스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함수 내부에서 입력받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리턴 값을 목적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리턴 값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get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지만 뭐 파일에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랜드 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랜덤을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있는 함수,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될 건데, 자, 부가작용을 일으키면서 이제 반환되는 값을 사용한 겁니다. 예, 함수 내에서 부가작용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반환되는 값을 사용해서 원래 함수를 호출해줬던 함수에서도 뭔가 동작을 수행하는 이 함수가 되겠죠. 자, 사용자 정의 함수도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함수 선언하고 함수 정의하고 함수 사용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함수를 먼저 선언하고 뒤에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선언한 부분에는 반드시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데요. 요 세미콜론은 우리 스테이트먼트잖아요. 문장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함수의 선언도 프로그램 상에서의 스테이트문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선언을 해줍니다. 뭐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인티저 x 할 때 뒤에 세미콜론 붙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호출해줄 때는 타입 이제 리턴 타입은 쓰지 않고 아규먼트 값만 이제 넣어주고요. 정의는 리턴 타입 그러니까 앞에서 선언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붙여줍니다. 자, 뭐 input, process, output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저자는 뭔가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조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 구조화된 것들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위 첫 부분은 입력에 대한 거, 중간에는 처리에 대한 거, 맨 마지막엔 출력에 대한 거 이렇게 구조화해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자료의 교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값으로 전달하는 거, 참조로 전달하는 거 이렇게 자료 전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값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값을 복사해서 매개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자, 참조로 전달한다는 말은 메모리 위치를 공유해서 전달한다는 건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a 펑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펑션이네요. 아규먼트 1 이렇게 넣어주면 요 아규먼트 1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요 아규먼트 1 해석할 때 메모리상에 아규먼트 1이라는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가 치환을 해주죠. 이 치환을 해주면서 파라미터 1에다가 값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1에서는 요 그 컬리 브레이시스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되는 거고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동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ass by reference는 reference, 참조를 넘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x를 넘겼는데 여기에서는 y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y하고 여기 위에서의 x가 같은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에서 포인터 공부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포인터로 이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되고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그 주소를 가리킨 거에 대해서 이제 y가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요게 되겠습니다. 자, pass by value와 pass by reference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그 고민을 이제 좀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pass by reference든 pass by value든 실제로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pass by value로 처리가 됩니다. 자, pass by value로 처리가 된다. 이게 핵심이죠. 모든 것이 다 pass by value다.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인티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인티저 x, 라고 하면, 우리 메모리 공간에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주소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죠. 자, 식별자. 자, 이름이죠. 그 다음에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입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름 x고 주소는 뭐 0x0000 뭐 이렇게 해보고요. 타입은 인트저고 컨텐츠는 쓰레기 값이죠. 몰라요. 자, 여기서 인티저 y 이렇게 해주면은 식별자 y가 되고요. 0x0004가 되고 인티저 모릅니다. 자, x에다가 1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식별자 x고 0x 자, 요거를 제가 계속 쓰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요게 자, 파란색으로 보죠. 컨텐츠가 1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y에다가 x 이렇게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요 assign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나뉜다 했죠. 왼쪽이 공간, 오른쪽이 value여야 되니까 자, x 이잖아요. 여기를 찾아요. x를 찾았어요. 찾아서 주소를 보니까 0x0000이고 컨텐츠가 10이에요. 그러면 여기 10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공간 찾아요. 이게 찾아요. 보니까 0x0004래요. 0x0004래요. 요 공간에다가 요 10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우리가 프로그램 했을 때 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pass by value는 무엇이냐면 요 10 있잖아요. 요 10이 지금 넘어간 부분이 이렇게 있죠. 요게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10 이렇게 넘긴 겁니다. 자, pass by reference는 함수를 호출할 때요. 주소를 넘기는 겁니다. 주소를 넘겨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티저 저 옆에다가 똑같이 써볼게요. 인티저 x, 인티저
&y는 x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참조 타입입니다. C에서 C++로 넘어갈 때 이게 다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식별자 x가 되고 주소 0x000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타입은 인티저고요. 컨텐츠는 모르죠. 자, 이 컨텐츠를 우리 모르는 걸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컨텐츠를 10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10 이렇게 들어가요. 자, 참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식별자는 그대로 와요. 대신에 자, 이렇게 식별자는 그대로 이제 오고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다시 해보죠. 이렇게 이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식별자에서 이제 레퍼런스 타입으로 오게 되면 식별자는 구분되는데 나머지는 다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pass by reference예요. 그래서 이 pass by reference를 하게 되면은 주소를 넘기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했던 거 보게 되면 여기죠. 요 x에 주소가 있고 이 주소가 어떤 공간을 가리킬 거예요. 공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y 이렇게 있잖아요. y라는 식별자를 쓰는데 이 y의 식별자가 동일한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주소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주소값을 복사. 앞에서 아니죠. 저 뒤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 테이블에서 주소값만 복사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서 y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x라는 공간에 이제 인티저 밸류가 있고 그다음에 값이 10 이렇게 있고, y라는 식별자를 새로 생성했을 때 x의 주소, 타입, 값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참조할 수 있도록 y 식별자를 만들어냈고요. 이 y 식별자는 함수 호출이 끝나면 y 식별자만 사라집니다. 이게 얘만 딱 사라져요. 그래서 x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제 어디서 사용되느냐, 이건데, 이 사용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다 그 프로그래밍을 좀 더 수월하게, 유지보수를 수월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픈 카카오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료 리턴. 이제 보이드 함수가 아닌 함수면 반드시 리턴을 해야 되는데요. 리턴 밸류, 리턴 바이 밸류. 그래서 값을 리턴하는 경우,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이제 리턴하는 경우, 메모리 주소를 리턴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현재 클래스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리턴 바이 밸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클래스가 없이 return by reference, return by pointer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되게 중요한데요. 클래스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객체죠. 객체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나중에 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이제 꼭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 함수 오버로딩인데요. 이 매개 변수에서 그 기본 매개 변수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값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 값을 초기화해 주는 거. 우리 이거랑 똑같잖아요. 인티저 x 하면 요거를 초기화해 주려면 사용자가 x의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인티저 x에다가 10 이렇게 해주면 x를 할당하자마자 10으로 초기화를 해주죠. 그래서 pass by value인 경우에 기본 매개 변수 값을 사용해서 그 변수의 기본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매개 변수를 정할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함수 오버로딩인데 함수의 이름이 같은 함수인데 근데 타입에 따라서 이 아규먼트의 타입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수행해주는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C 같은 경우에서는 ABS (absolute value) 절대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인데요. 이 ABS가 타입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ABS ABS가 있고 FABS에서 플로트 타입의 ABS가 있고요. 절대값인데 그냥 절대값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름에 따라서 그 타입에 따라서 다른 펑션이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함수가 각각 타입별로 존재하는데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절대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값을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수든 뭐 실수든 뭐 상관없잖아요. 자연수든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름을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쓰지 정수를 위한 절대값, 실수를 위한 절대값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 우리 절대값을 구한다라는 동작은 정의가 돼 있고 아규먼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아규먼트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는 타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동작은 그대로인데 타입에 따라서 다른 동작이 수행되게끔 하자. 이름은 하나인데 실제 동작은 다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오버로딩입니다. 그리고 요 오버로딩이 다형성이라고 얘기하는 폴리몰피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하나로서 이제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스코프인데요. 이 스코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